오늘 새벽 도하에서 열린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A조 카타르와의 경기에서 2대3으로 패했습니다.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비전문가 한 분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 네, 왜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갈까요? 예. 제가 사실 무브먼트는 좀 아는데 스포츠는 영 자신이 없어서. 무브먼트는 뭐예요? 네? 운동? 네. 그래서 알고 시민 계세요? 운동. 저도 잘 몰라요. 아, 정말요? 근데 이 두 분이 워낙 막강 네. 방송가를 호령하는 구국의 강철 이빨.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예, 한준희 해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지현 해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이 같이 방송도 하시죠? 예, 포털 사이트에서 예, 뭐죠, 오랫동안 그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죠? 한준희 장지현의 장지현의 원투펀치라고요. 원투펀치. 원투펀치. 예. 제가 그 말을 듣고 요즘 검찰계 원투펀치 그걸 하고 있거든요. SBS 그 방송에서. 그 모티브를 라디오에서. 저희 제목에서 따오신 거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디서 원래 이 야구에서 야구에서 이제 선발과 그 마무리 그렇죠. 그걸 원투펀치라 그러잖아요. 예. 그 서로 이제 완전히 다른 그 선수들이 나가면서 그걸 들었나 근데 제가 이제 가끔씩 봐요 그 원투펀치를. 정말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워낙 축구를 좋아하니까. 예. 두 분이 엄청 세더라고. 장 기자가 잘 모르니까 여기 관중이라고 생각하고. 두 분 다 축구 선수 출신인가요? 아닙니다. 오, 네, 근데 두 분 다 아닙니다. 기자 출신이에요 그러면? 저는 기자 생활을 예, 좀 했죠. 생활 좀 했고요. 스포츠 전문 기자 예. 한준희 해설위원님. 저는 사실은 그 칼럼을 인터넷에서 쓰다가 예. 방송사에서 픽업이 됐는데 아하. 첫날 데뷔할 때 잘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케이스입니다. 그 공중파 방송도 여러 개 나오시는 것 같던데. 네, 저는 이제 M본부에서 해설을 예. 데뷔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K본부에서 10년 넘었습니다. 예. 제가 근데 맞췄습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님의 스타일상 예. 첫 번째 질문을 이 질문을 할 것이다. 네. 아니 KBS인가 그쪽에 해설위원 중에 김대길 해설위원이 있잖아요. 김대길. 네네, 계시죠. 네. 거기 지금도 하나요? 네, KBS N스포츠에서 이제 K리그 중계 많이 하시죠. 네. 거기가 우리 저하고 같은 종이 축구 팀원이에요. 예. 네. 거기가 광운대인가 어디에서 공을 차다가 아니다 조선대에서 차네요. 조선대요. 예, 조선대에서 차다가 프로에서 좀 뛰다가 조기 축구 갖고 하양 평준화 됐죠. 그럼 김대길 위원님하고 예. 그 실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하양 평준화 됐다 그랬잖아요. 오늘 주제가 이거 같은데. 위원님하고 의원님하고 어떻게 되나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러는데. 잘 차죠. 아주 잘 차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지난 애나 똑같아지더라고요. 저는 근데 정봉주 전 의원님 나이를 보고 예. 깜짝 놀랐어요. 예, 72년 쥐띠요. 야, 저도 그럼 나이에 제가 비해서 최연장자 되는 건데요. 네. 그래요? 네. 예, 형. 지금 즐거우면 안 되는 날인데. 예. 아니, 즐거워도 돼요. 왜냐면 저희 방송이 정치 이외의 주제로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입봉작이에요, 오늘. 예. 예. 근데 전 4시에, 물론 감기도 좀 있었지만 보통 때 같으면 제가 일어나서 보는데 느낌 이상하더라고요. 보다가 열받을 것 같아요. 안 일어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네, 위너입니다, 위너. 왜 졌어요? 총평을 원하시는 예, 거죠? 총평을 하고 강론으로 들어가요. 한 줄로 하겠습니다. 예. 슈틸리케호가 지금 8번째 경기를 했습니다. 예. 최종 예선 들어와서. 예. 그런데 앞선 7경기에서 나타났던 각종 문제점들이 예. 치유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치유, 보완, 향상된 것이 거의 없고 오늘 새벽의 경기에서도 그 모든 문제들이 또 집약적으로 반복이 된 결과가 예. 오늘의 패배를 불러왔다는 생각입니다. 7차례 정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다? 표현력이 예. 정말 생동감이 넘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우리 축구 팬들이 네. 또 국민들이 모를까봐 이런 문제가 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8차례 경기에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일단 축구라는 게 예. 어제 새벽 경기,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경기도 선수들이 패스미스도 많았어요. 예. 근데 정봉주 전 의원님도 볼을 차보셨지만 예. 이게 사실 미스라는 게 공수 밸런스,
네, 전체적으로 약속된 움직임이나 또 선수들의 움직임이 밸런스가 없으면 미스도 많이 생깁니다. 예. 실제로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한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의 실제적 평가전이라고 한 것이 2차 예선 때는 사실 너무 약팀이었고요. 미얀마 뭐 이런 팀들하고 예. 하다 보니까 검증할 수 없는 그런 경기들이 많았고 예. 스페인과의 평가전부터가 사실은 진짜 검증의 시작이었죠. 네, 그래서 해볼 만한 팀들 예. 어느 정도의 이 내용이 나올 것인가. 근데 지금 일관적으로 나왔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감독의 주문, 예. 또 선수들이 그것을 공통적으로 이해해서 일단 1차적으로 감독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주문이 똑같이 들어가서 경기장에서 그런 종합된 움직임들이 같이 펼쳐져야 되고 예. 거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뭐 1차 압박의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뭐 수비 라인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뭐 선수 공수 간격 유지는 어떻게 되는지 볼을 뺏겼을 때 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예. 되는지 뭐 측면 수비수의 공격과 당시에 또 수비 커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게 사실은 선수들이 똑같은 이해 속에서 예. 같이 한 몸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경기도 그랬습니다만 1년의 최근 경기들이 다 따로 놉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오늘 경기도 보면 마구잡이 복서가 그냥 막 의욕만 넘쳐서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예. 선수들은 스스로 유효 슈팅이 그 전 경기에 하나도 없었더니 평가전에서 공격적으로 나가보자 하고 막 나가는데 뒷선은 다 뚫리고. 그렇죠. 공수 밸런스가 다 무너지면서 결국은 선수들 팀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예. 네, 그런 현상이 계속 노출이 됐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감독의 주문 자체, 철학 자체가 불명확하다. 이 팀은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것을 똑같이 이해해서 한 몸처럼 움직이지를 못한다. 네, 그런 것이 지금 집약적으로 나타난 경기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 의원님, 그러면은 선수들이 뛰면서 오히려 이런 경기가 더 힘들지 않나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상황이면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앞섰을 때, 뒤졌을 때, 세트 플레이 시에 혹은 상대가 역습을 할 때 장지현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상황마다 어떤 매뉴얼화되어 있는 어떤 대처법이 분명히 존재해야 될 텐데 그리고 수십수년 동안 그걸 계속 그렇죠.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머리에 딱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각도 연령별이라든가 다른 소속팀에서 한 것과 예. 또 이 대표팀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이 대표팀원들끼리의 어떤 일치된 매뉴얼, 약속. 또 감독에게 배운 것들, 이러한 것들이 적재적소에서 상황마다 이제 튀어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장 의원 이야기대로 그런 것이 이제 없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힘든 정도는 더 심했을 것이고 특히 우리가 두 골을 먼저 실점을 했잖아요. 예. 그 다음부터는 사실 선수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 더 그라운드 안에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격이 좀 더 생동감이 생기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두 골을 만회할 수는 있었는데 그 만회로 올라가는 과정도 사실은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장 의원님, 그러면은 이제 우리 보는 분들이 두 분은 축구 전문가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축구 전문가가 아닌데 어찌 보면 감독의 전적인 전략, 전술, 주문 이런 건 잘 안 보였고 그나마 이 정도로 3대1로 패이긴 했지만 두 골 만에 골 뽑고 그랬던 게 결국 선수들의 개인 기량 때문에 그나마 가능했던 거 아니냐. 선수들의 의지가 예. 만들어낸 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와중에 사실 좀 안타까웠던 건 2대2까지 황희찬 선수 골로 따라갔을 때 그렇죠. 그럴 때 침착하게 선수들이 다시 정돈해서 이제 한 골 싸움에 들어가면 되는데 예. 거기서 좀 예기치 않게 또 수비 라인에 미스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좀 어이없게 세 번째 실점이 됐는데요. 물론 우리 선수들 기량이 개개인의 기량에서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뛰어나잖아요, 다. 그렇죠. 뒤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시아에서는 뛰어납니다. 최강의 선수들 아니에요? 예. 뛰어나서 그런 흐름에서는 우리 선수들끼리도 사실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시간대가 있었거든요. 그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지고 말았는데 예. 개인적으로 안타깝죠. 네, 지금 뭐 사실 슈틸케 감독이 1년의 경기에서 다 비슷하게 못합니다. 내용이 좋지 않은 게 계속 예. 이어졌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예, 일반적으로. 사실 작년 말쯤이 사실 경질 타이밍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끌고 왔는데요. 더 끌고 왔어도 사실 결과는 좀 좋게 하고 그래도
좀 위기를 대처를 하던 뭐 경질이 되든 하는 게 좋지 않았겠나 예. 했는데 좀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 속에서 지금 이런 경제 위기를 맞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축구 잘 모르지만 슈틸리케 감독에 대해서 초반엔 평가가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한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네. 저를 포함해서 또 축구 미디어계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저 자체가 사실은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대단하다 그러고 막 평론했어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일단 그 자료 화면 돌리면 다 나와요. 요즘은 아무것도 속일 수가 없는 아주 좋은 시대가 됐죠. 그런데 저희 이제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말씀을 드렸는데 예. 거기서도 이런 부분들은 슈틸리케 감독이 좀 한국 축구를 강점이다. 위해서 좀 예. 좋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아시안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을 때 예. 사실 저희가 이제 늪축구라는 표현을 그때 저희가 만들어낸 먼저 좀 사용을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슈틸케 감독의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경기력을 약간 포장해준 면도 없지 않아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한동안 아까 장윤 이야기대로 좀 약체 팀들을 상대로 많이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계속 승률이 높았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사실 내용보다도 우리 이제 저를 포함한 이제 많은 분들이 슈틸케 감독을 비판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거는 아마도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일단 우리가 2014 월드컵을 상당히 본선에 가서 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여기서 외국인 감독을 데려온 사람을 처음부터 흔들기는. 그렇죠. 이기고는 있는데 내용이 좀 별로인 것 같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비판을 하기에는 약간 껄쩍지근함이 그때는 분명히 많은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 히딩크 감독도 사실은 처음에 좀 안 좋았었죠. 네, 오대영 감독이라는 이제 맞습니다. 별명이 있었을 정도로 안 좋게 패했던 경기들도 있는데 나중에는 또 엄청난 업적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또 많은 분들이 아마도 비판하는데 조금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이 감독이 지금은 뭐 내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승리는 가져오고 있고 월드컵 본선 가서 또 업적을 세울지도 모르니까 지금 또 심하게 비판해 놓으면 이것이 또 부메랑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뭐 그런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런 몇 가지 측면에서 슈틸리케 감독의 어떤 경기력이라든가 내용이 좀 부실했던 점에서 충분히 비판을 가하지 못했던 것은 저부터 먼저 이제 반성을 하고 있고 그때 조금 더 냉철하게 했어야 된다. 그런데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에서는 그래도 이거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지금 약체팀과의 경기가 많았고 좀 운이 결부됐던 경기들도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그때는 완벽하게 냉혹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앞으로도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을 때 이렇게 반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 좋겠죠. 그때 참 잘못했습니다. 저도 원후부 부역자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지금 부역자라고 자인한 거죠? 네, 슈틸리케 감독 초기에 부역에 일조했던 것을 자인합니다. 1조는요. 그 사드 배치하는 비용입니다. 너무 아시는 게 많으셔가지고. 정치권에 나오면 그런 거로 한번 후달려있죠. 아니, 그런데, 오기 전에 슈틸리케 감독의 전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좀 좋은 간 모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축구협회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사실 경력이 화려한 감독, 검증된 감독을 데려오기에는 지금 예산이 부족하고요. 그래요? 네. 축구협회 돈 많기로 유명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산이 이제 과거보다도 감독 선임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쓰질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 분위기가 이제 홍명보 감독 이렇게 이제 그만두고 홍명보 감독 월드컵 준비할 때 어디 가서 이제 뭐 땅 사러 다니고 뭐 이런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그래서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시끄러웠었죠. 어쨌든 외국인 감독으로 가야 된다. 네, 뭐 그래서 홍명보 감독 때 무슨 의리 축구 뭐 여러 가지 파벌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돌았기 때문에 외국인 감독으로 가자. 일단 그런 분위기에서 그래도 적절하게 한국 축구를 좀 살려주면서 또 축구협회 예산에 맞는 감독을 좀 물색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적은 예산이었어요.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검증된 감독을 데려오긴 좀 힘든 상황이었고 일단 슈틸리케 감독이 선수 경력은 화려했지만 감독 경력은 상당히 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돼서. 계속 예고된 참사였었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처음에 데려올 때는 근데 사실 슈틸리케 감독에게 기대했던 건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이용수 기술위원장도 밝혔지만 한국 축구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모신 것 뉘앙스가 강했어요. 예. 그래서 슈틸리케 감독이 클럽 팀이나 뭐 대표팀을 맡았을 때 그렇게 성과가 뚜렷하진 않았지만 독일 청소년 대표를 연령별로 맡은 적은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독일이 당시가 유소년들을 아주 잘 키우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슈틸리케는 우리나라 저변의 그 유소년 문화도 좀 잘 이식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총감독의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슈틸리케는.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히려 전술 코치가 들어와서 보좌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였죠. 그런데 없었어요. 전술 코치의 영입은 실질적으로는요. 없었고. 예, 그래서 슈틸리케 감독이 그대로 끌고 갔었죠. 그래서 저희가 아시안컵도 사실 준우승을 하긴 했지만 늪축구라고 포장을 해서 그렇지 우리가 엄청나게 수비 불안이 많았거든요. 예. 위기가 많은데 그쪽이 못 넣는 거예요. 상대팀이. 계속 골을 못 넣고 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한 골 넣어서 1대0으로 이기고. 예. 이런 축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포장해서 늪축구라는 표현을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만 사실 그게 좋은 사실 내용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 슈틸리케 감독을 모셔올 때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 대표팀 가서는 성인 축구 가서는 잘하지만 펀더멘탈이 좀 약하니 펀더멘탈서부터 좀 이렇게 그렇죠. 차근히 싸우는 좀 그 전망을 넓게 가져가고 그렇죠. 부족한 부분의 전술적 부분에 대해서는 전술 코치들을 두면서 보완하면 되겠다. 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기분 좋게 보기 좋게 이제 무산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오랜 장기간 예.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뭐 감독과 선수들 간의 소통에 대한 문제들도 계속 지적돼서 나오고. 그랬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감독의 철학이나 또 세부 전술 이식 자체가 선수들에게 주입이 거의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러한 이제 의심을 품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데다가 내용도 사실 그렇게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예. 그 전략이나 전술이 감독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선수들한테 잘 먹히지 않고 선수 따로 감독 따로 뭐 이렇게 움직였던 걸로 좀 보이는데 그 선수 탓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슈틸리케 감독. 실제로 그랬나요? 선수 탓을 좀 했나요? 그 슈틸리케 감독에게 물론 경기력이 가장 당면한 문제지만 여러 가지 슈틸리케 감독에 대한 불만들 가운데에서는 흔히 기자회견장에서 너무 좀 맞지 않는 발언들을 좀 여태까지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져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한국 축구는 봤을 때는 유소년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맞지 않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오늘 시험을 못 보고 왔는데 얘는 저 대여섯 살 때 가정교육이 잘못돼서 그러니까요. 라고 말하면 안 되죠. 현대 축구의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모든 국가대표팀들이 소집기간, 훈련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죠. 예. 네, 정말 짧게 소집해서 중차대한 경기 한두 개를 딱 치르는 게 지금의 A매치 시스템 아닙니까? 예. 그래서 모든 대표팀 감독들이 사실은 훈련기간에 다 부족을 느끼는 건데 그래서 그럴수록 지금 요즘의 오늘날 현대 국가대표팀 감독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쪽집게 선생님 같은 역할이 오히려 가장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선수를 잘 파악해서 그 선수들의 장점을 묶어서 극대화시키고. 네. 어떻게 보면 이 하모니를 잘 만들 것인가. 그렇죠. 이 지휘자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른바 동기부여도 잘 시켜주고 그리고 상대의 약점을 사전에 철저하게 분석해서 분석하고. 실전에 들어갔을 때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는 뭔가 쪽집게 과외 선생 같은 저는 과외를 발격합니다만 어쨌든 쪽집게 선생님 같은 뭔가 그런 역할이 국가대표팀 감독에게는 필요한데 슈틸리케 감독은 항상 좀 뜬구름 잡는 큰 얘기를 할 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소년 시스템이 정치로 예를 들면 좀 문제가 있고 정치로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지금 4대강 녹조 때문에 4대강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년 지나야지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분도 다 그분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때 그때 가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펀드멘탈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유소년 때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면한 이 경기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다음 경기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고치겠다라는 예.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전술적으로도 이제 슈틸리케 감독이 가장 약간 저는 공허하게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높은 점유율에 대한 집착이 있거든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슈틸리케 감독의 가장 큰 표어가 우리는
현대 축구의 아주 초나와도 같은 예, 높은 점유율을 가지는 축구를 해서 상대를 압도하겠다.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슈틸리케 감독의 표제인데, 근데 문제는 높은 점유율이라는 말씀만 하지 그 점유율을 어떤 형태로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없는 거죠. 구체성이 떨어지는. 네, 그러니까 예. 제가 뭐 최근에 칼럼 쓴 것도 하나 있습니다만 슈틸리케 호에는 무엇은 있는데 어떻게가 없다. 이걸 점유율을 높이려면 어떤 방식으로 높일 거냐, 어떻게 높여야 상대를 그만큼 괴롭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승리를 따낼 수 있을 거냐, 뭔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이런 거 얘기하면 딱 이해가 되죠. 네. 저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모호한데 네. 새 정치를 부르짖는데 어떻게 새 정치? 그렇죠. 뭐가? 저도 의원님하고 거의 비슷해요. 4차 산업혁명? 한 사람이 확 지나갔어요.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 목미? 그렇죠. 4차 산업혁명. 네. 3차 라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전혀 네. 딴 얘기를 계속하고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치하고 접목시키기가 알기가 문제의식이 쉽죠. 없는 아, 네. 여기서 진정으로 융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주제가 융합이 되는. 그분이 융합대학원 원장 출신이에요. 재밌네요. 이 정치랑 계속 연관이 되니까. 그럼요, 예. 슈틸리케 호에는 가장 중요한 게 디테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점유율을 높이려니까 예. 그냥 뒤에서 백패스만 뒤에서 하면 그러면 뒤에서 돌리면 되잖아요. 이리 주고 저리 주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계산해. 야, 지금 점유율 52.6%? 조금만 더 올리자. 3%만 더 올리자. 55 됐어. 오늘 성공했어. 집에 가자. 골 2개 먹고. 유슈팅 그런 연. 네, 유슈팅 연계. 예. 지금 이제 그 경기 결과에 대해서 향후 그 분석을 좀 해줘야죠. 현재까지 몇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는 분들이 신문 기사 보면 다 알 것 같지만 네. 러시아까지 가기 위한 노정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우리 경기하기 전에 예. 네, 이란이 우즈베키스탄을 잡았어요. 2대0으로요? 예, 그러면서 이란은 1위가 되면서 앞으로 두 경기 다 패해도 1위가 일단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두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조금 원했던 시나리오였죠. 그래서 이제 카타르만 잡으면 우리가 약간 수월한 상황이 됐었는데, 근데 우리도 카타르한테 졌죠. 근데 예. 문제는 이제 우리 남은 경기가 이란과의 홈 경기가 있고 마지막 경기가 우즈베키스탄 원정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우즈베키스탄 원정 경기가 단두대 매치가 될 것이다. 아. 네. 그것도 우즈벡 같은 경우는 기량이나 이런 점에서 우리보다 좀 떨어지지만 피지컬이 아주 좋은 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기량도 상당히 좋습니다. 기량도 좋아요. 네, 그래서 아흐메도프라는 선수를 예. 중심으로 해서요. 기량도 사실 백지 한 장 차이예요. 아. 우리나라와. 그만큼 지금 세대는 경험까지 축적된 거의 황금 세대예요. 우즈베키스탄. 아. 지금 세대가요. 오호. 그래서 우리가 우즈베키스탄 그것도 원정이기 때문에 원정이기 이긴다는 때문에. 보장은 없어요. 예. 거기서 잘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두 경기가 사실 많이 힘들어지긴 해요. 만약에 우즈벡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네. 실패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 우즈벡 가기 전에 네. 이미 이란과 이란, 홍콩 이란.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기에 따라서 예, 경기 수가 완전- 나오는데 이란 경기 이후에 이제 우즈벡을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우즈벡을 잡을 수 있는 아주 그 중요한 관건이 있어요. 뭔데요? 제가 가면 이깁니다. 오, 제가 가면 제 기운을 받았고 무조건 이깁니다. 몇 번 가셨어요? 아니 우즈벡 그날 게임 할 때 가면 네. 제 기운을 받았고 무조건 이겨요. 예. 그 말씀은 어떤 근거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인지. 제가 슈틸리케한테 적어놓고 금방 있어요. 배웠어요. 기운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받는지는 잘 몰라. 무엇은 있고 그렇죠. 없다. 네. 기운을 받아서 이깁니다. 그러면 네. 어떻게 받는지는 그건 우주가 도울 겁니다. 네, 저는 정봉주 의원님을 너무 잘 아니까 계속 웃고 있는데 두 분은 아니, 어느 타이밍에서 네. 웃어야 될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계속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란 경기를 이겼다고 쳤을 때 지금 그 현재로서는 몇 조죠 저희가? 그런데 외람되지만 예. 그 이란 경기가 물론 이란이 지금 1위가 다 돼 있으니까 예. 제가 오늘 한 이 방송이 예. 사실은 한 20번째 정도의 이 오늘 축구 관련 내용의 방송 및 인터뷰입니다. 그런데 돈도 좀 되시겠네요 그럼. 아니 그 중에는 안 되는 게 95.8% 정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란이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사실은 우리와의 경기, 그 다음 경기 그거보다는 사실은 이제는 2018년 러시아를 향해서 눈이 이미 그쪽으로 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란이 게다가 이제 주력 스트라이커인 아즈문이라는 선수가 또 징계로 우리와의 경기에서 나올 못 수가 나오고.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란이 약간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조금 실험적인 멤버도
가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도 제가 예, 오늘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의 바람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란이 물론 완전 베스트 11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향후를 위해서 조금 실험도 하고 약간 예. 몇 명의 선수들은 좀 바꿀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란의 우리 대한민국 축구와의 어떤 전통적인 라이벌리라든가 어떤 경쟁의식이라든가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이 이란의 수장이 케이로스라는 유명한 감독인데, 케이로스 감독이 한국에 와서 주먹감자 세레모니로도 그렇죠. 또 유명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그 감정 건드리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에 대한 어떤 경쟁의식이나 이런 게 수장부터 벌써 대단한 팀이 이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원정 갔을 때도 한국과 그렇죠. 뭐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둥, 그다음에 한국은 지러왔다라고 하는 둥, 자극적인 자극을 발언도 계속 많이 했죠. 하고 예. 그런 어떤 전력이 있는 케이로스 감독과 이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멤버는 약간 바꿔가면서 할지언정 지진 않을 것이다. 태도 자체는 한국에게 쉬운 경기 하나 그냥 내줘도 그만이고 뭐 이런 생각으로 한국에 온다? 제가 봤을 땐 이란은 그렇게 안 하리라고 호의적인 봅니다. 감독이 아니죠, 한국은. 네, 그래서 이란은 절대로 승부에 있어서는 한국에게 선선히 뭐 쉽게 내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란전을 무조건 못 잡을 경우에 예. 물론 우리는 최근에 이란도 응원을 했었고요. 다음번에는 중국도 응원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이제 또 우즈베키스탄이랑 우즈벡이랑 하기 때문에 중국도 우즈벡 그래서 꺾어줘라. 아주 우리가 여태까지 응원해 본 적이 없었던 팀들을 지금 응원하는 곤경에 지금 빠지고 있는데 어찌됐건 만약에 우즈베키스탄이 중국을 꺾고 예. 우리는 이란에게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마지막 우즈벡 원정이 우리가 우즈벡을 가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안 좋은 상황이 이른바 돼버리거든요. 단두대 상황. 네.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우즈벡전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이란전부터 필승을 해야만이 그나마 좀 나은 상황에서 우즈벡으로 예. 갈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지금 탈락이 거의 확정인가요? 완전 확정은 아닙니다. 신락 같은 확률로 치면 한 0.5%? 우즈벡하고 네. 중국은 그 중국 입장에서 원정이에요? 아니면은 그 홈그라운드? 중국 홈입니다. 중국 홈이에요? 네. 그러면 중국 그러면 짜요 해야겠네 계속. 그렇죠. 예. 네. 근데 우리가 역대 이런 일이 없었어요. 요번에는 이란을 응원했고 예. 다음번에는 지금 중국을 응원하게 생겼거든요. 이란을 응원하는 상황 뭐죠? 이란이 요번에 우즈베키스탄과 했는데 예.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우즈벡이 이기기라도 했으면 우리는 이미 엄청나게 곤경에 빠져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은 2대 0으로 근데- 이겨줘서 네, 네. 다행이다. 중국은 약간 득점도 좀 해야 됩니다. 득실차가 좀 있어서. 골 득실차로. 네. 이겨도 우즈벡을 이겨도 두 개, 뭐 2점, 3점 정도 그 차이로 네. 이겨야 된다는. 아하. 그러니까 중국은 어쨌든 우즈벡을 잡아주길 기도하고, 그다음 우리는 반드시 이란을 꺾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우즈벡 가서 비기거나 패해도 약 한 1대 0 정도의 패배면 좀 한번 승산을 걸어볼 그렇게 되는 건가요? 우즈벡 가서는 패하면 아마 안 되나요? 비기면 되는 상황까지는 비기면 만들 수가 되죠. 있죠. 네, 그렇게 이제 패하게 되면 골 득실을 따질 수밖에 없는. 패하게 되면은 오히려 승점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그날 커지죠. 중국한테 졌는데도요? 그러니까 지금 우즈벡이. 근데 우리가 이란을 잡고 이란을 우즈벡이 잡으면 중국에게 괜찮아요. 져버리면 예.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거기서 확정입니다. 거기서 확정이에요. 거기서 확정이에요? 그러면은 4점 차가 나버리니까요.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될 가는 겁니다. 게 좋긴 좋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전에, 이기고 중국 파이팅. 예. 그 전에, 슈틸리케 컴백홈 시키고. 네. 컴백홈. 그렇죠. 그게 이제 분위기를 바꿔주는 게 중요하죠. 지금 왜 우리가 우즈벡전 얘기를 자꾸 하냐면 지금 분위기에서 이란의 못잖아. 전력을 봤거든요. 예. 이란을 홈에서 못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이란이 예를 들어 1.5군 선수들을 내도 우리가 이기기 쉽지 않다. 이기기 쉽지 않다. 이런 분위기가 이미 지금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요행을 바랄 수 있겠느냐. 2차전에서 우리가 원하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기 예. 쉽지 않다. 장 의원님, 중요한 게 축구는 팀 플레이 아니에요. 신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동네 축구할 때도 조기 축구할 때도 내가 저 친구한테 패스를 했을 때 뺏길 것 같으면 쓱 돌고 평상시에 술잔을 나누던 그 친구한테 패스를 가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술잔을 나누던 친구는 잘하든 못하든 인간적인 신뢰가 있단 말이에요. 축구에서 신뢰, 믿음 이런 게 무척 중요한데 정말 중요하죠. 지금 감독과 선수들 사이의 신뢰는 거의 실내나마나 일단 예. 그 전체적으로 이번 경기도 그랬습니다만 최근 일련의 경기들을 보면 예. 축구라는 게 이게 사실 공수 밸런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공을 중심으로 예.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나 공을 소유하고 있지 못할 때 선수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생각으로 통일돼서 움직여야 돼요. 전술이라는 게. 그것이 이제 감독이 지시한 작전과 그렇죠. 전략 그거를 전술이다. 선수들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돼요. 예. 내가 지금 현재 포지션이 어떤 롤이고 또 어떻게 움직이는 저 친구 상황인지. 옆에 있는 공격수가 공을 잡았을 때 양 윙어는 어떻게 움직여야 그렇죠. 되고 수비수는 네. 어떻게 움직여야 예, 되고 제가 이게 미리 다 움직일 때 짜여진 그렇죠. 내 뒤에 커버는 누가 들어오고 이런 게 다 계산돼서 이미 하나의 통일된 생각으로 예. 선수들이 같이 움직일 때 그게 이제 팀 신뢰가 쌓이고 예. 축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밸런스가 형성된 상황에서만이 안정된 수비가 나오고요. 지난 경기처럼 그냥 달려드는 수비가 아니고 예. 네, 이건 뭐 업사이드 트랩도 못 쓰고 뭐 선수들이 아주 뭐 우왕좌왕 서로 따로 놀았거든요. 예. 압박도 팀 압박이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강경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압박도 따로 놀고 공수 간격도 벌어졌다가 좁혀졌다. 게임을 벌어졌다, 보면서 그게 다 보이셨을 거 아니에요, 두 분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팀은 지금 감독의 철학이 선수들에게 공통도고 들어가서 선수들이 하나된 이해된 목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다. 예. 이 팀은 그게 비단 이 경기뿐만 아니고요. 예. 또 나타났어. 돌발 질문. 이 팀에서 감독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나름 유럽 그 EPL 리그라든지 이런 데서 실력을 검증받은 기성용, 손흥민, 이청용 이런 선수들이 있고 또 K리그도 수준이 무척 높잖아요. 이런 선수도 있는데 굳이 감독이 좀 잘 못한다고 할지라도 기존에 우리가 했던 그 오랫동안 밟아쳐온 게 있는데 감독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감독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슈틸리케 감독 여러 가지 비판거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조에서 우리 팀이 실점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동률이 하나 있는데 그게 카타르입니다. 10실점을 했어요. 우리가 8경기에서. 예. 이게 최다 실점이거든요. 그런데 우수한 8경기에서 17점. 10실점이요. 17점. 하나만 더 했으면 18점 될 뻔했네. 아니 10실점. 예. 10골 내죠. 10실점. 아, 예, 예, 예. 10실점. 아, 10실점. 예, 예. 아.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예. 안 좋은 쪽으로 1위입니다. 그런데 우수한 감독을 판가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방금 이제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과 이제 아주 일맥상통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공격은요. 예. 예를 들어 뭐 우리 팀에 그런 선수들이 꼭 똑같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메시나 호날두나 뭐 이런 선수들 예. 있잖아요. 뭐 옛날 호나우두나 뭐 예. 마라도나 펠레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이런 선수들이 공격은 예를 들어 경기력이 좀 안 좋다가도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 한두 명 있으면은 진짜 개인적으로 이렇게 뻥 터트려 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감독의 역할이 정말로 잘 나타나는 대목이 뭐냐면 수비 조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에서 실점이 지금 가장 많거든요. 수비력이 무너졌다. 반대로 이란을 보시면은요, 이란은 놀랍습니다. 이란이 무실점입니다, 8경기에서. 그래요? 0실점, 0실점. 아, 감독의 이름은 K 로스. 로스가 많은 사람 같은데. 어? 로스가 전혀 없네. 그런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에 만약에 이란이요, 우리한테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무실점으로 예선 과정을 마치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이게 세계적으로도 엽기적인 기록이 될지도 몰라요. 무조건 골을 안 먹고 넣으려고 하는 전략으로 나오겠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란은 지금 8득점을 했는데 그게 무조건 플러스 8입니다. 득실에서. 어허. 7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목이야말로 바로 감독의 중요성을 저울질하는데 결정적인. 우리가 왜 최다 실점을 최다 실점을 우리가 하고 있는 팀이어서는 안 되죠. 이 아시아조에서 이게 만약에 월드컵 본선 같으면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만 아시아조에서 대한민국이 최다 실점이다. 예. 이거는 수비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거고 수비 조직은 바로 곧 감독이 감독의 만들어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야, 이 축구를 보면서 이렇게 황금 같은 꿀팁이 잘 안 나오는데 오늘 밥값 제대로 하시네. 네. 수비 조직력은 감독의 힘에서 나온다. 아, 이건 몰랐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보면서 감독을 비판하는데 감독 어떤 측면에서 비판해야지? 그런데 수비 실점이 제일 많았고 실점 수비 조직력은 감독의 역량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든 게 다 어그러졌죠. 그러니까 선수 선발에 있어서도 예. 사실은 주전 센터백은 중앙수비수죠. 예. 홍정호, 장현수 선수인데요. 네. 그런데 이번 카타르전에서 홍정호 선수가 갑자기 빠졌어요. 나중에 듣기로는 부상이 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대신 들어간 선수가 곽태희 선수입니다. 곽태희. 그것도 네. 아랍에서 뛰잖아요. 예, 아랍에 뛰다가 지금 FC 서울에서 뛰고 예. 있는데 나이가 많죠, 곽태희 선수가. 근데 물론 과거에 상당히 잘했고 잘했죠. 좋은 선수입니다만 이미 K리그에서 나이도 많고 전반기에
그다지 화력이 좋지 못했어요. 아하. 일단 발이 좀 느리고 판단 능력도 약간 느려지고 실수도 많아지면서 나이가 들면서. 예. 이제 노장이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사실 곽태희 선수도 선발이 됐을 때 예. 뭐 뒷얘기지만 FC서울 관계자들도 놀랐어요. 곽태희 선수를 뽑았네. 왜냐면 그만큼 뭐 축구 선수들이 표현하는 폼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차출이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차대한 지금 안 그래도 수비 조직이 지금 허술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부상 선수의 공백이 곽태희 선수가 지금 들어가면서 곽태희 선수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 결국은 선발도 문제가 됐고 선수 선발에 있어서 예. 결국 결정적으로 실점 과정에서 또 연루가 됐거든요. 곽태희 선수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 여러 가지로 다 비판받을 요소가 지금 많이 생겨버렸어요. 내일 축구협회에서 기술위원회 열린다는데 슐리케 감독 경질 될까요? 경질이 이제는 조금 불가피한 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네. 경질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아하, 왜냐하면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경질을 안 하겠다는 것은 월드컵 본선 진출을 포기한다. 될 대로 되라에 맡기는 것과도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경질을 해서 예를 들어 뭐 감독 대행 어떤 사람이 들어섰을 때 그 나중에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지만 예. 지금은 뭐라도 해볼 수 있을 만큼 뭔가 몸부림이라도 쳐야 될 시점에 정말 놓여 있지 예. 여기서 그대로 간다? 이분이 2달 사이에 뭔가 크게 바뀔 것을 기대하고 이것은 예. 제가 봤을 때는 월드컵 본선행을 뭐 이래도 좋으나 저래도 좋으나 한번 그래 끝까지 한번 해봐야지 예. 방관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경질론에 적극 찬성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지원 해설위원님, 한준희 해설위원님, 정치와 축구가 어우러진 융합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처럼 저희가 한 6, 7개월 만에 축구 얘기를 해봤는데요. 정권 교체되고 분위기 좋습니다. 축구협회는 이 분위기 좋은데 고춧가루 뿌리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벽 도하에서 열린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A조 카타르와의 경기에서 2대3으로 패했습니다.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비전문가 한 분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 네, 왜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갈까요? 예. 제가 사실 무브먼트는 좀 아는데 스포츠는 영 예, 자신이 무브먼트는 없어서. 뭐예요? 네? 운동? 네. 그래서 앉아 시민운동. 계세요. 저도 잘 몰라요. 아 정말요? 근데 이 두 분이 워낙 막강 네. 방송가를 호령하는 구국의 강철 이빨.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한준희 해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지연 해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이 같이 방송도 하시죠? 예. 포털 사이트에서 예, 뭐죠 오랫동안 그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죠? 한준희 장지연의 장지연의 원투펀치라고요. 원투펀치. 원투펀치. 예. 제가 그 말을 듣고 요즘 검찰계 원투펀치 그걸 하고 있거든요. SBS 그 방송에서. 그 예, 모티브를 라디오에서. 저희 제목에서 따오신 거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디서 원래 이 야구에서 야구에서 이제 선발과 그 마무리 그렇죠. 이걸 원투펀치라 그러잖아요. 예, 예. 그 서로 이제 완전히 다른 그 선수들이 나가면서 그걸 들었나 근데 제가 이제 가끔씩 봐요 그 원투펀치를. 정말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워낙 축구를 좋아하니까. 예. 두 분이 엄청 세더라고. 장 기자 잘 모르니까 여기 관중이라고 생각하고. 두 분 다 축구 선수 출신인가요? 아닙니다. 오, 네, 근데 두 분 다 아닙니다. 기자 출신이에요 그러면? 저는 기자 생활을 좀 했죠. 생활 좀 했고요. 스포츠 전문 기자 예. 한준희 해설위원님. 저는 사실은 그 칼럼을 인터넷에서 쓰다가 예. 방송사에서 픽업이 됐는데 아하. 첫날 데뷔할 때 잘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케이스입니다. 그 공중파 방송도 여러 개 나오시는 것 같던데. 네, 저는 이제 M본부에서 해설을 예. 데뷔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K본부에서 10년 넘었습니다. 예. 제가 근데 맞췄습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님의 스타일상 예. 첫 번째 질문을 이 질문을 할 것이다. 아니 KBS인가 그쪽에 해설위원 중에 김대길 해설위원 있잖아요. 김대길. 네네, 계시죠. 네. 거기 지금도 하나요? 네, KBS N스포츠에서 이제 K리그 중계 많이 하시죠. 네. 거기가 우리 저하고 같은 종이 축구 팀원이에요. 예. 네. 거기가 광운대인가 어디에서 공을 차다가 아니다 조선대에서 차다. 조선대요. 예, 조선대에서 차다가 프로에서 좀 뛰다가
조기 축구 갖고 하향 평준화 됐죠. 그러면 김대길 의원님 경기장에서 그런 종합된 움직임들이 같이 펼쳐져야 되고 예. 거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뭐 1차 압박의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뭐 수비 라인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뭐 선수 공수 간격 유지는 어떻게 되는지 볼을 뺏겼을 때 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예. 되는지 뭐 측면 수비수의 공격과 당시에 또 수비 커버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사실은 선수들이 똑같은 이해 속에서 예. 같이 한 몸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경기도 그랬습니다만 1년의 최근 경기들이 다 따로 놉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오늘 경기도 보면 마구잡이 복서가 그냥 막 의욕만 넘쳐서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예. 선수들은 스스로 유효 슈팅이 그 전 경기에 하나도 없었더니 평가전에서 공격적으로 나가보자 하고 막 나가는데 뒷선은 다 뚫리고. 그렇죠. 공수 밸런스가 다 무너지면서 결국은 선수들 팀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예. 네, 그런 현상이 계속 노출이 됐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감독의 주문 자체, 철학 자체가 불명확하다. 이 팀은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것을 똑같이 이해해서 한 몸처럼 움직이지를 못한다. 네, 그런 것이 지금 집약적으로 나타난 경기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 의원님, 그러면은 선수들이 뛰면서 오히려 이런 경기가 더 힘들지 않나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상황이면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앞섰을 때, 뒤졌을 때, 세트 플레이 시에 혹은 상대가 역습을 할 때 장지현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상황마다 어떤 매뉴얼화되어 있는 어떤 대처법이 분명히 존재해야 될 텐데 그리고 수십수년 동안 그걸 계속 그렇죠.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머리에 딱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각도 연령별이라든가 다른 소속팀에서 한 것과 예. 또 이 대표팀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이 대표팀원들끼리의 어떤 일치된 매뉴얼 또 약속. 감독에게 배운 것들 이러한 것들이 적재적소에서 상황마다 이제 튀어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장 의원 이야기대로 그런 것이 이제 없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힘든 정도는 더 심했을 것이고 특히 우리가 두 골을 먼저 실점을 했잖아요. 예. 그 다음부터는 사실 선수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 더 그라운드 안에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격이 좀 더 생동감이 생기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두 골을 만회할 수는 있었는데 그 만회로 올라가는 과정도 사실은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의원님, 그러면은 이제 우리 보는 분들 두 분은 축구 전문가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축구 전문가가 아닌데 어찌 보면 감독의 전적인 전략, 전술, 주문 이런 건 잘 안 보였고 그나마 이 정도로 3대1로 패이긴 했지만 두 골 만에 골 뽑고 그랬던 게 결국 선수들의 개인 기량 때문에 그나마 가능했던 거 아니냐. 선수들의 의지가 예. 만들어낸 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와중에 사실 좀 안타까웠던 건 2대1까지 황희찬 선수 골로 따라갔을 때 그렇죠. 그럴 때 침착하게 선수들이 다시 정돈해서 이제 한 골 싸움에 들어가면 되는데 예. 거기서 좀 예기치 않게 또 수비 라인에 미스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좀 어이없게 세 번째 실점이 됐는데요. 물론 우리 선수들 기량이 개개인의 기량에서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뛰어나잖아요, 다. 그렇죠. 뒤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시아에서는 뛰어납니다. 최강의 선수들 아니에요? 예. 뛰어나서 그런 흐름에서는 우리 선수들끼리도 사실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시간대가 있었거든요. 그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지고 말았는데 예. 개인적으로 안타깝죠. 네, 지금 뭐 사실 슈틸케 감독이 1년의 경기에서 다 비슷하게 못합니다. 내용이 좋지 않은 게 계속 예. 이어졌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예, 일반적으로. 사실 작년 말쯤이 사실 경질 타이밍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끌고 왔는데요. 더 끌고 왔어도 사실 결과는 좀 좋게 하고 그래도 좀 위기를 대처를 하던 뭐 경질이 되든 하는 게 좋지 않았겠나 예. 했는데 좀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 속에서 지금 이런 경제 위기를 맞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축구 잘 모르지만 슈틸리케 감독에 대해서 초반엔 평가가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한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네. 저를 포함해서 또 축구 미디어계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저 자체가 사실은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대단하다 그러고 막 평론했어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우리 일단 그 자료 화면 돌리면 다 나와요. 요즘은 아무것도 속일 수가 없는 아주 좋은 시대가 됐죠. 그런데 저희 이제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말씀을 드렸는데 예. 거기서도 이런 부분들은 슈틸리케 감독이 좀 한국 축구를 강점이다. 위해서 좀 좋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아시안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을 때 예. 사실 저희가 이제
늪축구라는 표현을 그때 저희가 만들어낸 먼저 좀 사용을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슈틸케 감독의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경기력을 약간 포장해준 면도 없지 않아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한동안 아까 장윤 이야기대로 좀 약체 팀들을 상대로 많이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계속 승률이 높았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사실 내용보다도 우리 이제 저를 포함한 이제 많은 분들이 슈틸케 감독을 비판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거는 아마도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일단 우리가 2014 월드컵을 상당히 본선에 가서 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여기서 외국인 감독을 데려온 사람을 그렇죠. 이기고는 있는데 내용이 좀 별로인 것 같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비판을 하기에는 약간 껄쩍지근함이 그때는 분명히 많은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 히딩크 감독도 사실은 처음에 좀 안 좋았었죠. 네, 오대영 감독이라는 이제 맞습니다. 별명이 있었을 정도로 안 좋게 패했던 경기들도 있는데 나중에는 또 엄청난 업적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또 많은 분들이 아마도 비판하는데 조금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이 감독이 지금은 뭐 내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승리는 가져오고 있고 월드컵 본선 가서 또 업적을 세울지도 모르니까 지금 또 심하게 비판해 놓으면 이것이 또 부메랑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뭐 그런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런 몇 가지 측면에서 슈틸리케 감독의 어떤 경기력이라든가 내용이 좀 부실했던 점에서 충분히 비판을 가하지 못했던 것은 저부터 먼저 이제 반성을 하고 있고 그때 조금 더 냉철하게 했어야 된다. 그런데 한준희 장기현의 원투펀치에서는 그래도 이거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지금 약체팀과의 경기가 많았고 좀 운이 결부됐던 경기들도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그때는 완벽하게 냉혹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앞으로도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을 때 이렇게 반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좋겠죠. 그때 참 잘못했습니다. 저도 원후부 부역자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지금 부역자라고 자인한 거죠? 네, 저 슈틸리케 감독 초기에 부역에 일조했던 것을 자인합니다. 네. 1조는요. 그 사드 배치하는 비용입니다. 너무 아시는 게 많으셔가지고. 정치권에 나오면 그런 거로 한번 후달려 있죠. 아니 그런데 오기 전에 슈틸리케 감독의 전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좀 좋은 간 모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축구협회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사실 경력이 화려한 감독, 검증된 감독을 데려오기에는 지금 예산이 부족하고요. 그래요? 네. 축구협회 돈 많기로 유명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산이 이제 과거보다도 감독 선임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쓰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 분위기가 이제 홍명보 감독 그렇게 이제 그만두고 홍명보 감독 월드컵 뭐 준비할 때 어디 가서 이제 뭐 땅 사러 다니고 뭐 이런 그러니까요. 이제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쨌든 외국인 감독으로 가야 된다. 네, 뭐 그래서 홍명보 감독 때 무슨 의리 축구 뭐 여러 가지 파벌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돌았기 때문에 외국인 감독으로 가자. 일단 그런 분위기에서 그래도 적절하게 하고 그 실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하얀 풍선이 됐다 그랬잖아요. 오늘 주제가 이거 같은데. 위원님하고 의원님하고 어떻게 되나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러는데. 잘 차죠. 아주 잘 차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지나 내나 똑같아지더라고요. 저는 근데 정봉주 전 의원님 나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72년 쥐띠요. 야, 저도 제가 최연장자 되는 건데요. 네. 그래요? 형. 지금 즐거우면 안 되는 날인데. 아니 즐거워도 돼요. 왜냐하면 저희 방송이 정치 이외의 주제로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입봉작이에요 오늘. 근데 전 4시에 물론 감기도 좀 있었지만 보통 때 같으면 제가 일어나서 보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보다가 열받을 것 같아요. 안 일어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위너입니다, 위너. 왜 졌어요? 총평을 원하시는 거죠? 총평을 하고 강론으로 들어가요. 한 줄로 하겠습니다. 슈틸리케호가 지금 8번째 경기를 했습니다. 최종 예선 들어와서. 그런데 앞선 7경기에서 나타났던 각종 문제점들이 치유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치유, 보완, 향상된 것이 거의 없고 오늘 새벽의 경기에서도 그 모든 문제들이 또 집약적으로
반복이 된 결과가 예. 오늘의 패배를 불러왔다는 생각입니다. 7차례 정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다? 표현력이 예. 정말 생동감이 넘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그 축구 팬들이 네. 또 국민들이 모를까봐 이런 문제가 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8차례 경기에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일단 뭐 축구라는 게 예. 어제 새벽 경기,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경기도 선수들이 패스 미스도 많았어요. 예. 근데 뭐 전봉주 전현민도 볼을 차보셨지만 예. 이게 사실 미스라는 게 공수 밸런스. 네, 전체적으로 약속된 움직임이나 또 선수들의 움직임이 밸런스가 없으면 미스도 많이 생깁니다. 예. 실제로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한현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의 실제적 평가전이라고 한 것이 2차 예선 때는 사실 너무 약팀이었고요. 미얀마 뭐 이런 팀들하고 예. 하다 보니까 검증할 수 없는 그런 경기들이 많았고 예. 스페인과의 평가전부터가 사실은 진짜 검증의 시작이었죠. 네. 그래서 해볼 만한 팀들 예. 어느 정도의 내용이 나올 것인가. 근데 지금 일관적으로 나왔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감독의 주문, 예. 또 선수들이 그것을 공통적으로 이해해서 일단 1차적으로 감독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주문이 똑같이 들어가서